안녕하세요, 밖에 캠핑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텐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텐트가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된 텐트거든요. 제가 이 텐트를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쿄크래프트에 얘기를 해서 좀 빌려왔습니다. 이 텐트가 특별한 점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피칭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구성품은 텐트 본체 스킨하고요, 그다음 폴대, 그리고 메쉬 스크린, 스트링하고 팩, 그리고 이너 텐트, 우레탄 창, 이렇게 풀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텐트 스킨 같은 경우는 도쿄크래프트에서 처음으로 아마 이 스킨을 쓴 것 같아요. 원래는 폴리 소재로 썼는데 이 스킨 같은 경우는 40D 나일론 실리콘 코팅이 된 스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폴리 스킨에 대비해서 좀 비싼 원단을 좀 사용을 했고, 그리고 40D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경량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텐트 폴대랑 무게를 했을 때 8.4kg 밖에 안 나거든요. 굉장히 가벼운 텐트죠. 우레탄 창하고 다 했을 때는 좀 무게가 나가지만 본체만 했을 때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폴대는 다른 도쿄크래프트에 사용하는 폴대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7001번대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쉬 스크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피칭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폴대 종류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방식이 터널형이기 때문에 폴대 크기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폴대는 총 4개 들어갑니다. 자, 스킨 펼쳐 볼게요. 확실히 나일론이라서 스킨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앞뒤 구분이 없는 텐트예요. 그래서 방향 상관없이 길게 펼쳐 주시면 됩니다. 네, 확실히 40D라서 스킨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다른 터널과 다르게 먼저 팩을 받고 폴대를 넣으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팩부터 먼저 박을게요. 그래서 폴대는 먼저 팩다운 하는 그 위치 순서대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보통은 폴컵이나 팁이 있어서 오링에 낀다든지 그런 방식인데, 얘는 폴 부츠라고 합니다. 폴 부츠인데 이게 패브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폴컵처럼 끼워지는 방식인데 패브릭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 소재가 굉장히 질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찢어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끼면 되죠. 이렇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폴대 4개 다 체결했고 이제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 세워주면 되죠. 약간 부채 펼쳐지는 것처럼 펼쳐질 거예요. 피칭 완료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칭이 굉장히 쉽죠. 일반 터널처럼 양쪽 팩 4군데만 박으면 자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텐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텐트의 사이즈는 길이 방향은 5m 50이고요 폭이 3m 50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4인 가족 캠핑하기 좋은 텐트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폭이 3m 50이 나오기 때문에 안에 이너 텐트 설치했을 때 충분히 2m 60 이상 정도 되는 매트를 까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길이 방향은 5m 50이지만 여기 앞에 보시는 이 폴대 있죠. 이 폴대로 인해서 머리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실내 거주 공간도 굉장히 넓은 게 이 텐트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씩 추가된 이 폴대로 인해서 이 에피카라는 텐트의 디자인적인 특징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건 문이 아닙니다. 문은 양쪽에 여기가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 총 4군데가 출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출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퍼가 2종 지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쪽 스킨을 쓰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말아 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전면 쪽 이렇게 개방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텐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앞에 있는 스킨을 말아서 메쉬 스크린이나 우레탄 창으로 전체를 다 바꿀 수 있는 게 또 이 텐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스크린을 교체하기 전에는 일단 여기 스트링을 엮어 가지고 이쪽에 고정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플라이를 올린 다음에 할 거라서 그거 없이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메쉬 스크린은 전면 쪽하고 사이드 쪽하고 총 3개가 있습니다. 방향은 아래쪽에 보면은 텐트 본체 스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래쪽으로 두고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3군데의 지퍼가 이렇게 만납니다. 지퍼도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좋은 지퍼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퍼가 분리 안 되게끔 찍찍이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찍찍이로 이렇게 붙여 주시면은 지퍼가 쉽게 분리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 스크린을 달았으면 얘는 말아주면 되죠. 겨울 아니지만 여기 우레탄창 단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창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쪽 2개랑 전면 쪽하고 이렇게 총 3개 있습니다. 네, 패칭 완료했습니다. 이쪽은 메쉬 스크린, 이쪽은 우레탄 창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우레탄 창은 당연히 겨울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메쉬 스크린은 봄, 여름, 가을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면을 전체를 다 메쉬 스크린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텐트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 봉제 라인이 있는 이 부분에 스킨이 있다 보니까 베젤이 있는 듯한 느낌의 스크린이었다면은 이거는 지퍼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메쉬 스크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넓은 뷰를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아요. 우레탄 창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퍼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넓게 뷰를 보여주기 때문에 개방감이 넓은 그런 스크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베젤리스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 앉아서 뷰를 본다면 180도 전체를 다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2개의 메쉬 스크린이 있다면은 양쪽에 달아서 약간 카프 쉘터처럼 사용하시는 것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 플라이를 이렇게 올리고 그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메쉬 스크린을 이렇게 달게 되면은 여름에 벌레로부터 해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사이드 스킨하고 이 메쉬 스크린하고 따로 장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퍼가 다르기 때문에 장착은 따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를 다 달아야지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문이 이 아래쪽에 지퍼를 열어서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기 옆에 이쪽 부분을 열어서 약간 삐집고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문 열고 닫는 게 조금 힘든 점은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쪽 부분을 문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문을 못 달았다고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조금만 한 문이라도 달아 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왔다 갔다 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이너 텐트까지 설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안에 내부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텐트 설치 완료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너 텐트가 굉장히 큽니다. 전면에 큰 스크린이 있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가로폭이 일단은 3m가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 방향으로 한 2m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4인 가족이 쓰기에 충분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너 텐트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도 있지만 이렇게 후면 쪽에 스크린을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를 개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메쉬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스킨 자체가 굉장히 얇고 약간 시스루처럼 되어 있어요. 도쿄크래프트는 항상 이런 이너 텐트를 쓰더라고요. 이게 아마 통기성도 좋고 해서 아마 이런 이너 텐트를 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너 텐트 설치하실 때는 전면에 도쿄크래프트 로고 있는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전기 인입선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에어베드를 넣었는데도 이쪽에 보시면은 한 1m 이상 정도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베드가 폭이 1m 50에 길이 방향으로 2m인 에어베드인데, 지금 이렇게 배치하고도 이쪽 공간이 남는 거 봐서는 4인 매트를 까셨을 때 큰 문제 없이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m 정도 공간이 전면 쪽으로 전실 공간이 있어요. 이게 아마 길이 방향으로 해서 한 3m 정도 공간이 나올 거고, 폭이 한 3m 50 되기 때문에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인이 충분히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큰 메쉬 스크린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라인이죠. 굉장히 얇게 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정말 거슬리는 거 없이 전면의 뷰를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 텐트의 디테일적인 부분 같이 한번 보시죠. 텐트 높이가 2m 10이라서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앞쪽에 전면 플라이를 올렸을 때 이렇게 당겨서 물기를 만들어 주시면은 물 고임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피카 텐트는 스커트가 없습니다. 대신에 텐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저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이 스커트가 없지만 거의 바닥에 딱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래쪽으로 스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사용하셔도 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대한 좀 차단되게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부 스킨은 보시는 것처럼 블랙 코팅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내부가 조금 밝은 편에 속해요. 근데 아무래도 컬러가 다크 그레이이기 때문에 텐트 내부가 그래도 조금 어두운 편입니다. 이 텐트의 가장 디자인적인 특징은 이 사선으로 올라가는 이 폴대 라인 있죠.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폴대로 인해서 이쪽 공간에 머리 공간에 충분히 확보가 할 수 있게끔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 폴대로 인해서 여기에 죽눈각이 최소화했습니다. 여기가 죽눈각이 최소화했다는 거는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이 폴대가 없었다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는 각 때문에 이쪽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 아마 만들어졌을 겁니다. 3m 50의 폭이 넓은 텐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부 공간이 넓게 설계가 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둘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텐트가 약간 번데기처럼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폴대가 올라가 있는 것 덕분에 자립을 시킬 때 수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가 다 메쉬 스크린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을 때 굉장히 넓은 개방감을 가집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굉장히 넓죠. 이쪽도 이렇게 보여지는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생각보다 이 텐트가 굉장히 웅장해 보여요. 내부 세팅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세팅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앞쪽에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배치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앞쪽으로 해서 꽤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2m 이상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테이블을 꼭 길이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폭 방향으로 두셔도 이 전면 창을 다 보면서 2인 세팅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발걸음 이상 정도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이렇게 배치를 하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길이 방향으로 해서 테이블을 배치하셔도 4인 세팅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좌우쪽에 이렇게 캠핑 박스랑 집기를 둬도 이 내부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캠핑 박스 이렇게 둘 수 있고요. 그래서 내부 세팅은 4인 가족 세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내부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텐트가 의외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텐트 본체 스킨이 나일론에 실리콘 코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메쉬 스크린, 우레탄 찬, 이너 텐트까지 모든 구성품을 포함해서 100만 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텐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텐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이즈가 5m 50에 폭이 3m 50이기 때문에
텐트 자체 사이즈는 굉장히 엄청 큰 대형 리빙쉘 텐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알차게 내부 구성을 할 수 있는 텐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저희가 사이트 구획이 가로 세로 8m, 조금 크면은 뭐 가로 세로 10m 정도 되고 차까지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텐트는 텐트 옆에 주차를 하고 텐트까지 피칭할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텐트의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쿄크래프트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변형을 많이 줄 수 있는 텐트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이 좀 많이 갑니다. 손이 많이 가는 대신에 계절, 상황, 그리고 날씨에 맞춰 가지고 이 텐트를 변형할 수 있다는 게 도쿄크래프트 텐트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텐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좀 쉬겠습니다. 아유, 힘들어. 제가 도쿄크래프트 텐트 리뷰하면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형할 일 없잖아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저는 모든 변형을 다 보여드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텐트를 구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럼 제 리뷰가 좋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죠? 리뷰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 예뻐.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유니크합니다. 어떻게 이런 텐트를 만들 수가 있지?